자, 이번에는 컴활 실기 예제를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열기를 누르면 자, 이번엔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가는 거예요. 다운로드에서 컴활 2급 통합 압축 풀린 폴더로 들어가서 컴활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로 들어가 보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자, 완료는 정답이고 이 모의고사 1이 완료가 없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자, 요거를 엽니다. 자, 이런 거 누르시면 콘텐츠 사용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눌러서 긍정적으로 눌러주시고 자, 컴활 실기는 40분 동안 자, 기본 작업 1번은 종이를 보고 그대로 타이핑 치는 거예요. 어떤 기능도 쓰지 않고 그 다음 기본 작업 2번은 셀 서식입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화면에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여기 또 여기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인데 요 위치에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뭐 정렬이라든지 몇 개의 기능이 이 위치에 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자, 요게 함수예요. 자, 기본 작업 1번은 전체 글씨를 타이핑을 치는데 이거는 총 100점 만점에 5점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서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기본 작업 1번을 타이핑을 치면 돼요. 자, 기본 작업 2번은 각 1점씩이에요. 그래서 총 5점짜리고 그리고 기본 작업 3는 총 5점인데 요거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한 문제당 8점, 8점짜리가 5개가 있어요. 8, 5, 40, 40점이니까 컴활은 실기가 70점 맞아야 되는데 함수 다 틀리면 60점이니까 무조건 떨어지죠. 이 함수는 거의 한 3개에서 4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 4개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고 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런 거 한 개 정도는 뭐 몰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 작업 2번, 3번 나머지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계산 작업 와서 함수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함수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뒷부분을 못하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상 함수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1번과 분석 작업 2번은 10점짜리인데 부분 점수가 없어요.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벗 테이블 자, 여기는 부분합이 나왔고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 말고도 목표값 찾기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요게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크로. 자,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된 작업을 녹화했다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거. 자, 요게 두 문제가 나와요. 5점, 5점 해서 총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작업, 차트 만드는 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따라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빨리 할 테니까 영상 잠깐 멈춰놓고 또 해보고 멈춰놓고 해보는 게 낫겠죠? 자, 제가 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에서 J1이면 여기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클릭해도 되죠? 병합하고 그러면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고 글꼴 궁서면 여기 가서 궁서 쓰고 엔터를 꼭 쳐야 됩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해서 찾아도 되지만 글씨를 쓰는 게 더 빨라요. 그 다음 크기는 16.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일반 한 줄짜리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A3에서 J3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Shift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궁서 엔터 12 엔터. 그 다음에 글꼴색 그러면 가 오른쪽에 삼각형 흰색 배경 1 요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 여기 페인트통 옆에 눌러서 파랑색이면 요거예요. 파랑. 연한 파랑 하면 안 돼요. 파랑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은 요거죠.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1 셀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일단 더블 클릭해서 수정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국만 블럭 지정해서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로 바꿉니다. 이 화면이 깨져서 안 보이네. 자 일단 그리고 여기 한자로 한자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아닌데. 자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한글이
깨져가지고 이게 어느 건지 판단이 안 가네요. 아, 이것도 아니고. 자, 이게 깨져서 안 보이니까, 자, 변환했다고 칩시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바꾸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종이에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지금은 화면에 이제 있어서 지금 복사한 건데 종이로 주어집니다. 아무튼 요거랑 똑같은 거 바꾸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A3에서 J13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Shift J13 하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E4에서 23 영역은 이름 상자에다가 직위 쓰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 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자, 이거 외부 데이터 가족이에요. 자, 외부 데이터 가족이는 데이터 메뉴에 요 외부 데이터 가족에 텍스트 들어가서, 자, 여기서 문제에서, 모의고사 1.txt 요거네요. 가져오기. 자, 그러면 텍스트 마법사가 열리는데, 자, 여기서, 구분기호는 탭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을 하고 다음 누르고 탭을 키고 뭐 만약에 다른 거다 그럼 다른 거 켜주면 되고 만약에 샵이다 그럼 기타에 가서 샵을 써주면 되는데 자 지금은 탭으로 합니다. 자 밑에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건 다 꺼야 돼요. 한 개만 켜져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선이 나오면 정상이고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특별 요금열은 제외할 것. 자, 요 말이 나왔네. 그럼 요금열을 먼저 첫 번째로 얘를 먼저 클릭하고 두 번째로 열 가져오지 않음을 나중에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을 누르고 자 여기서 위치가 A3부터라고 돼 있죠. 그럼 A3을 하나만 클릭하면 돼요. 여기. 자 그리고 속성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덮어쓰기 이 덮어쓰기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어떨 때는 덮어쓰기를 안 해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덮어쓰기 안 하면 이 위에 있는 제목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밀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쓰기를 하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 제목이 이쪽으로 이동 안 되고 여기 딱 멈춰 있죠. 자 모든 문제는 종이로 지어집니다. 이렇게 화면에 문제가 주어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책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화면 문제를 보고 설명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책 보고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그 종이 보고 문제를 풀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책 보고 연습하는 것도 문제 푸는 것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하라고 했죠.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분석 작업 1번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는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은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 메뉴에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로 이 표 범위는 큰 표 전체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대로 깜빡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를 무조건 클릭하고 위치는 A29라고 돼 있죠. A29를 클릭하고 확인 누릅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 나왔죠? 여기를 클릭하면 메뉴가 사라지고 여기 안쪽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나타나니까 자 이렇게 혹시 실수로 바깥쪽 클릭하면 안쪽을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끄면 안 돼요. 요거 끄면 안 되는데 실수로 껐다 그러면 요거를 켜주면 돼요. 끄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별은 보고서 필터 자 성별은 보고서 필터에다 넣고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는 행 레이블 그럼 부서를 행에다가 놓고 직위는 열 레이블로 처리하고 직위는 열 레이블로 처리하고 값에 지급 총액의 평균 자 지급 총액을 값에다가 놓고 합계니까 평균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그냥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 평균 확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을 설정하시오. 자, 여기에서 여기 열 레이블의 밑에 있는 게 열의 총합계고 요 행 레이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행의 총합계인데 요걸 없애란 뜻이죠. 자, 이건 지우는 게 아니라 옵션에 들어갑니다. 이 옵션에 들어가서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를 끄고 열만 나타나도록 하라 하고 확인 누르면 여기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시대 A19는 우리가 처음에 클릭한 지점이 여기였죠? 여기를 클릭하면 요 위에 보고서 필터가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행 레이블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무시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됐어요. 만약에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요 행을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샵은 더블 클릭하면 넓어지는 거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인데 피벗 테이블에 나올 만한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문제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옵션에 여기 가운데 정렬을 하라. 이게 이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셀, 숫자 옆에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별표를 써주면 되고.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인 메뉴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현재 압축 형식인데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개요 형식 하면 자 현재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돼 있죠? 이거 딱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직이랑 부서로 바뀌죠.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바꿔라.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뭐 밝게 1로 하시오, 보통 2로 하시오, 이렇게 어둡게 3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번개가 그려진 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번개가 그려진 표가 여기 없네요. 그러면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기타 명령 들어가서 자,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으로 바꾸고 자, 여기서 자동 서식이라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자동 서식이 있죠. 요거를 추가하면 여기 추가됐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그럼 여기 이제 번개가 그려진 표가 나왔죠? 자,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하라 그럼 여기를 누르면 되고 뭐 여기서 표 서식에 들어가서 자, 자동 서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클릭해야 돼요. 스크롤이 안 먹어요. 표 10으로 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표 10으로. 그럼 요 글자를 찾아서 클릭하고 확인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거 아니면 요거 이용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 자, 이번에는 부분합을 작성하시고 그랬어요. 자, 일단 부분합은 정렬은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정렬은 과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데이터의 정렬에 과목, 내림차순, 확인. 그러면 자, 과목이 컴퓨터끼리, 자격증끼리, 요리끼리, 어학끼리, 문학끼리 이렇게 묶였죠.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놓지 않으면 부분합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방금 정렬 기준이 과목이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과 동일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과목을 선택하고 딴 걸로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나이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그러면 자 나이는 여기를 건들면 안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현재 켜진 거를 끕니다. 요 구분을 꺼줘요. 그리고 나이만 켜줍니다. 여기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를 켜고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를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 부분합을 두 번 할 때 두 번째 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꺼줍니다. 자, 이거는 처음부터 꺼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일단 중간중간에 최대값이 나왔고 블럭을 끄지 않고 그대로 부분합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나이의 최대값 다음에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죠. 그럼 나이에 대한 합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합계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확인.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반드시 꺼져 있어야 되고 확인 누르면 부분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최대값과 합계는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이런 말 무시하세요. 이거 차례대로 하면 그대로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부분합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부분합 가서 모두 제걸로 다 없앤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자, 매크로는 일단 도형이 들어갈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1번 문제. F3에서 G6 영역에 생성하고 자, F3에서 G6. 굉장히 크네요. 자, 그리고 어떤 도형을 넣느냐? 도넛을 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삽입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도넛이 여기 있네요. 도넛. 자, 그리고 Alt 키를 먼저 누르고
Alt키는 손을 떼면 안 돼요. 이 모서리에서 마우스를 딱 왼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마우스를 먼저 떼고 Alt를 나중에 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텍스트라는 말이 있어서 여기다 뭔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텍스트란 말이 없기 때문에 도형에다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이런 글씨는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텍스트, 자 여기 총합계라고 여기다 총합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크로 이름이고 텍스트란 말이 없으면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녹화를 하는데, 자 매크로를 녹화할 때는 절대로 여기를 클릭하고 녹화를 시작하면 안 돼요. 항상 표 바깥에 클릭된 상태로 도형이 클릭돼 있어도 되고 이 표 바깥쪽이 클릭된 상태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시작해야 돼요. 자, 이 개발 도구 메뉴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엑셀을 처음 깔면 없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도 알아놔야 되겠죠? 자, 여기 리본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 자, 여기 들어가서 처음에 엑셀을 깔면 얘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켜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 메뉴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크로 보안도 무조건 눌러서 처음에 엑셀을 깔면 이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매크로 포함하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이라도 바꾸면 엑셀을 껐다 켜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를 저장하고 엑셀을 껐다 켜고 다시 불러오기 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껐다 킬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기록은 요거예요. 표 바깥에 클릭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쓰라고 나오죠? 총합계. 쓰고 단축키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를 쳐도 되고 확인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D17셀의 총합계 계산하라. 자, 여기죠? 그러면 여기 합계는 여기서 여기까지 합계죠? 그러면 홈 메뉴에 가서 자, 여기 첫 번째 숫자부터 공백까지 합계가 나올 것까지 블럭을 지정하고 요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합계를 클릭하면 비어있는 곳에 합계가 나와요. 그리고 블럭을 끄기 위해서 바깥쪽을 클릭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에다가 요 매크로를 연결할 차례예요.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매크로 지정이 있어요. 자, 매크로 이름이 총합계니까 총합계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안 해봐도 되는데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원래대로 합니다. 이거 원래 없었죠? 딜리트를 지우고 자, 여기를 클릭하고 테스트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바깥쪽을 항상 클릭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이걸 클릭하면 돼요. 딱 클릭하면 여기 답이 나오죠? 자, 왜 바깥쪽을 클릭하느냐? 여기를 클릭하고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절대 참조인데 여기를 클릭하고 이걸 눌렀을 때 이 셀에 0하고 숫자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클릭했을 때 원 위치에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바깥쪽을 클릭하고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는 끝났고 2번 문제 해보죠. 자, 도형이 들어갈 위치가 F8에서 G10까지 요만큼이네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거예요. Alt키를 누르고 그려주고 자, 여기 텍스트는 서식으로 입력한 후 그러면 그냥 글씨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엔터 치면 안 되고 ESC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글씨가 왼쪽 위로 붙어 있죠? 홈 메뉴에 가서 세로 가운데 버튼과 가로 가운데 버튼을 무조건 해서 가운데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녹화할 차례예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고 자, 매크로 이름은 자, 여기서 서식이고 여기서도 서식이죠? 이게 다를 때가 있으니까 매크로 이름이란 걸 확인하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 차례예요. A3에서 D3이면 여기서 요까지 그리고 홈 메뉴에 가서 글꼴색, 흰색 배경일 그 다음 채우기색, 연한 파랑 자, 됐죠? 그럼 블럭을 끄기 위해서 바깥쪽을 클릭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서 녹화를 중지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도형에 연결할 차례예요.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서식을 클릭하고 확인
그리고 자, 테스트는 안 해봐도 되는데 한번 해보죠. 색깔을 채우기 없음. 바깥쪽 클릭하고 글자 색은 뭐 자동이니까. 자, 됐죠? 성공했습니다. 그럼 차트 작업. 자, 이 문제가 요만큼 이 종이로 주어져요. 이거는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자, 요건 각 2점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차트는 이거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제공된 차트를 사용하라고 돼 있죠. 자, 차트 어깨 부분을 클릭을 하는데 실수로 살짝 움직였다 그러면 이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움직이는 게 가끔 마우스가 이상해서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 1번 총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자, 여기서 꺾은 선보다는 보조축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럼 총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총계란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럼 범례가 선택된 거예요. 총계가 선택된 게 아닙니다.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게 바로 총계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보조축으로 빼기 위해서 이 오른쪽 숫자 축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닫기 누르면 오른쪽 축이 생겼고 그 다음에 꺾은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대로 디자인 메뉴에 차트 종류 변경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 정답에 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자, 점이 있는 첫 번째 아니면 점이 없는 첫 번째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점이 있는 거 확인. 똑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 했고 2번 세로축에 자 세로축이면 기본 세로축 여기는 보조 세로축이니까 여기에요. 여기를 바꾸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주 단위는 2만 주 단위는 만에서 2만으로 올리고 보조 세로축 그러면 일단 여긴 됐으니까 닫기 바뀌었죠. 보조 세로축은 여기에요. 축 서식 들어가서 자, 그리고 주 단위를 근데 이거는 숫자가 다르니까 써야 되겠네. 50, 000, 000 이렇게 세 자리마다 끊어서 입력하면 한 개를 더 쓰거나 덜 쓰는 실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거 똑같아졌죠? 똑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됐고 3번 차트 제목. 그러면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요 위에 여기다 쓰는 게 수식 입력줄에다 쓰는 게 훨씬 편해요. 팀별 띄고 판매 현황 쓰고 엔터를 쳐줍니다. 여기도 수정해도 되지만 여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굵은 기울임꼴 홈 메뉴에 가서 굵게는 돼 있고 기울임꼴만 켜주고 그 다음 4번 단가 계열 중에서 영업 3팀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과 항목 이름을 지정하시오. 자, 요거예요. 영업 3팀과 27만원. 자, 요건 요 막대기죠. 그럼 요 막대기 하나만 선택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고 그럼 다 파란 막대기가 전체가 선택이 돼요.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파란 막대만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서 그럼 숫자가 나왔는데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서 자 여기서 영업 3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항목 이름을 켜면 돼요. 모르면 이제 이것저것 켜보다가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면 똑같이 나왔죠. 자 5번 범례는 자 여기가 범례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범례 서식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그럼 아래쪽으로 내리면 모양이 똑같아지고 닫기. 그 다음 차트 영역에 그럼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림 영역, 차트 영역. 차트 영역에서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 누르고 너비 2포인트. 그럼 여기를 2라고 써줍니다. PT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둥근 모서리. 그러면 둥근 모서리를 체크를 하고 닫기 누르면 자 그리고 다른 문제는 문제 주어진 거 외에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차트는 문제 주어진 것 외에도 이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정답 그림과. 만약에 지금 똑같지만 만약에 여기가 삼각형이다.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목 누르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 주어있지 않더라도 그림과 똑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